볼커의 SD 강좌 인사드리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지난번까지 물론 한참 전에 했습니다만 지난번까지 해서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에 해당하는 4가지 이야기 라크로와의 용사, 전설의 거인, 알가스 기사단, 빛의 기사 편까지를 우리가 이제 다 스토리 다이제스트죠. 제가 물론 다이제스트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다긴 합니다만 다이제스트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 SD 건담 외전의 얘기를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를 풀다 보니까 좀 못 드렸던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쪽. 네,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못다한 이야기 그 1편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후일담 편이죠. 맞아요, 후일담 편입니다. 후일담 편이고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2화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못다한 이야기. 이것도 원래 가능하면 한 편에 끝내고 싶었었습니다만 만들다 보니까 도무지 한 편에 안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편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크지온 편 이후에 몇 가지 추가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동 판매기 전용 카드,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했던 카드인 반다이의 제품 카드 다스에서 첫 번째 오리지널 스토리인 나이트 건담 외전, 그러니까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나이트 건담 이야기 지크지온 편이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이 카드에서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카드에 있는 문구, 그림, 그다음 뒷면에 있는 스토리 다이제스트 가지고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카드를 모으면 거기 끝에 모여있는 조그만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등을 푼다. 요런 게 핵심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고 하면 동시에 만화로 연재가 됐었던 나이트 건담 이야기, SD 건담 외전 나이트 건담 이야기, 여기 있는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신장판의 그림체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원조 SD 건담이나 비비전사 등의 입체물도 물론 가샤풍도 나왔고요. 제품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페미컴, 나중에 슈퍼 페미컴으로도 이제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나이트 건담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이제 RPG죠. 네, 원래도 모티브가 이제 드래곤 퀘스트였고 그대로 RPG화한 게임이 나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이트 건담, 이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SD 건담 삼국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스토리가 큰 줄기는 같은데 디테일이 꽤 다릅니다. 꽤 달라요. 여기 안 적었지만 요코이 화백이 연재했던 그 원조 SD 건담,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 원조 SD 건담이 아니라 만화 쪽 원조 SD 건담에 나오는 나이트 건담 이야기와 이 만화판 나이트 건담 이야기도 스토리가 좀 다르고, 비비전사 등에는 이제 코믹월드가 들어가죠. 그 코믹월드에 있는 내용도 다르고, 게임판도 또 좀 다르고, 또 페미컴판이랑 슈퍼 페미컴판도 같은 이야기인데도 내용이 좀 다르고 그러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랄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중간 빈 이야기,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나왔죠. 애니메이션에도 나왔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저것 매체들에 나오긴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매체별 특성 때문에 조금씩 이야기가 달랐던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다르고, 예를 들면 나이트 건담 이야기를 게임으로 즐기면 주인공 중심으로만 풀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동료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좀 동료들의 설정도 좀 더 디테일해지고,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토리 중간중간에 빈 스토리나 대화 등도 늘어나야 될 거고, 카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카드는 정말 딱 일러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했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밤안개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큰 줄기가 바뀌거나 이 안에서 뭔가 야 원작이 없는 완전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요것이 이제 SD 건담 20주년을 맞이했던 2007년에 저게 1997년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1987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2007년이면 20주년이죠. 20주년이 될 때 카드다스 컴플리트 박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컴플리트 박스가 기본 카드다스 복각이라 1탄, 2탄, 3탄, 4탄이 나오고 그 뒤에 외전 컴플리트 박스가 나와요. 그게 지크 지원편을 두 개로 나눠서 앞에 이제 라크로의 용사랑 전설의 거인을 묶어서 한 편, 그 다음에 알가스 기사단이랑 빛의 기사편을 묶어서 한 편,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외전의 인기가 다시 상승함과 동시에 이 시기를 통해서 SD 건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외전? 나이트 건담은 이거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돼서 이것저것 시도했던 것들이 게임이었습니다. 2012년에 모바일로 서비스를 했어요. 물론 요 앞에 사실은 투지폰, 요즘편은 투지폰으로 나왔던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성기병과 기갑신 이야기 편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플레이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플레이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010년에 나왔어요. 2009년인가 10년에 나와서 제가 2011년에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일본 분들이 다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때 전 아이폰 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폰을 썼고 친구가 투지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야, 이 게임 좀 다운 받아주면 안 되냐. 근데 보니까 체험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편은 돈 내고 해야 되고 RPG니까 오래 걸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체험판만 하나 깔아줘라. 체험판만 하나 깔아줘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체험판 받아서 앞부분만 조금 플레이를 해봤던 게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나중에 이제 니코니코 동화의 어떤 이런 스트리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게임 플레이 영상을 다 올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납득을 했는데 요거 좀 스팀이나 스위치 같은 걸로 이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게임 깔린 피처폰이 고가에 팔리는지는 제가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게 처음에는 완전히 구입해서 다운받는 형식이다가 후반부에는 그냥 월정액으로 플레이하는 걸로 바뀌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월정액 시스템 때 받았던 분이라면 지금은 인터넷이 그 서비스가 끊겨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저도 가끔 고민해요. 그냥 큰맘 먹고 피처폰 하나 사서 저거 1년만 결제해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영상 진짜 길거든요. 몇 번 봤어요. 나중에 그거는 우리 게임 얘기할 때 한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시작이니까. 하여간 그나마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복각하거나 기존 시리즈의 뒷부분을 만든 거였다면 정말 완전 새롭게 시작한 것이 2012년에 있었던 여기 지금 요거죠. 나이트 건담 카드다스 전기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웹게임에 가까워요. 웹페이지에서 하나씩 플레이하는 웹게임에 가까운데 모바게라고 하는 일본의 게임에서 했던 건데 하다가 서비스 접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약간 좀 더 모바일형이 된 2013년 나이트 건담 퍼즐 히어로즈. 요거는 그거죠. 그 퍼즐 드래곤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퍼즐 맞추면 적 공격해가지고 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었고 여기까지 두 개가 나왔다가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나마 밑에 거는 위에 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가긴 했는데 둘 다 망했습니다. 둘 다 망했고 2015년에 마지막으로 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나왔던 나이트 건담 카드다스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카드를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기존처럼이 아니라 실물 카드다스를 냈는데 실물 카드다스를 구입을 하면 그거를 이제 뒤에 QR코드를 읽어서 모바일 안에서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 요런 말하자면 이제 실물과 모바일을 연동하는 그런 거였고 실제로 저 때는 모바일 안에서 굉장히 레어한 카드를 얻으면 그 카드를 직접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런 걸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2탄 정도 나오고 끝났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 카드들 중에도 레어한 애들은 비싸게 거래가 되긴 하는데, 다만 얘네들의 이제 의의가 뭐냐 그러면 추가 일러스트를 엄청 그리면서 이 카드를 추가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기존에 있던 카드랑 똑같은 그림도 쓰지만 새로운 일러스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맘때쯤에 외전의 일러스트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특히 요 앞에 지크지온 편과 지크지온 편에서 원탁의 기사까지의 요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설정이 좀 애매했던, 물론 뭐 그게 곧 앞에 설정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했던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때 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뭐 실제 서비스가 끝난 2017년까지 이 사이에 추가되었던 이 지크지온 편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일러스트들과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뚱띠사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우리 나이트 아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외전의 3대 주인공처럼 다루었던 게 나이트 건담, 나이트 아무로, 그리고 수수께끼의 기사 샤, 이렇게 셋이었죠. 실제로 후반부까지 생각해도 이 셋이 실질적인 주인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원작 스토리는 나이트 건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로 이야기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로는 그냥 라크로아의 기사인데 나이트 건담화의 동료였다가 나중에 이제 알가스 문조 제국과 알가스 왕국 사이의 전투에 끼어들면서 이제 기사단장 알렉스의 자리를 메꾸고 그러면서 이제 DJ 형태의 갑옷을 입으면서 이제 파워업해서 다시 한번 라크로아로 돌아오지만 최종 결전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뭐 요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 나이트 아무로는 어떻게 성장해서 나이트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요 얘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이 작품이죠. 나이트 건담 카다스 전기에서 처음으로 일러스트가 등장을 했고 이후에 퍼즐 히어로즈를 거쳐서 나이트 건담 카다스 퀘스트에서 카드 형태로까지 일러스트가 완성됐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트 아무로, 이게 이제 원래 카드죠. 원래 있던 원 카드고, 나이트 아무로는 아버지가 원작 기동전사 건담하고 똑같습니다. 아빠는 템레이예요. 근데 템레이의 직업이 뭐냐? 대장장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술 먹고 하는 좀 약간 좀 사짜삘 나는 대장장이지만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로는 원래부터 기사를 하던 기사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평민이 완전 평민이 대장장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라크로아 왕국의 기사가 된 청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 스토리죠. 네, 성공 스토리예요.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같은데 문제는 아니 아빠는 대장장인데 얜 왜 기사가 됐어요? 가 없었단 말이죠 그간. 근데 이게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제 라크로아의 기사만 탈 수 있다고 하고 그 아무로가 주로 타는 이제 말이 요 천마 화이트 베이스입니다. 천마라고 쓰지만 한자로 읽을 땐 페가서스라고 읽어요. 페가서스 화이트 베이스. 요거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인데 기계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인데 예, 날개가 있죠? 예, 하늘도 납니다. 아무로가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아무로의 친구로서 꽤 오랜 기간 함께 싸웁니다. 훗날 뭐 성기병 이야기나 이럴 때도 같이 참전을 해서 함께 싸우는 아무로의 동료다. 그래서 아무로의 에마, 페가서스 화이트 베이스가 있고 아버지는 이제 대장장이 템레이다. 템레이라고는 아니야. 템이죠. 템. 아버지 템의 아들 아무로가 있다. 그래서 얘가 레이인지는 몰라요. 이 세계엔 아무로 레이라고는 안 했어요. 아무로지. 하여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원작에는 아무로 어머님이 나오시지만 카다스에서는 외전 세계에서는 아무로 어머니는 안 나왔어요. 하여간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아무로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 아무로, 애기죠? 귀엽죠? 소년 아무로가 길을 가다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갔다가 요 자쿠 고블린들이죠.
저희가 이제 게임으로 생각하면 이제 가장 그 슬라임 맞점 다음으로 약한 적이에요. 예, 굉장히 약한 적이지만 아무런 무기가 없는 지금 이제 나우막대기 하나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든 소년 암으로는 4명이나 둘러쌌으면 끝납니다. 아니 단순히 생각해서 강하든 약하든 이쪽은 방패에 도끼까지 들었잖아요. 얘는 나무막대기 하나야. 이거 어떻게 해? 자, 이런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그를 구해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짜잔, 바로 이 에마 갤롭입니다. 에마 얼굴 보이시죠? 에마 갤롭을 타고 예? 순식간에 나타나 이 전사 고블린들을 한 방에 해치운 멋진 남자 그의 이름 바로 나이트 람바랄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트 람바랄. 잘 보시면 얼굴이 이게 갤롭이죠? 이 말의 이름이 갤롭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이 람바랄이 아무로를 구해줍니다. 아 멋있죠? 참고로 요 나이트 람바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에 왜 우리가 유니온족, 지온족 이렇게 구분했죠. 그렇게 해서 굳이 따지면 유니온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라크로아 소속의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라크로아 근방의 어떤 영주의 기사였거나 아니면 방랑하는 기사였거나 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정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지온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온족 산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온족 산하에 있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기사로서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바르게 되어 있는 아저씨죠. 뭐 전형적인 기동전사 건담에서의 람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트 베이스를 때려잡으러 왔지만 전사로서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기사 람바랄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고 그래서 람바랄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아무로가 람바랄의 밑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무로가 생각보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작 기동전사 건담의 아모로 레이는 좀 근성은 없죠. 능력은 있지만 근성은 좀 약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아무로는 천성 주인공 체질입니다. 근성도 있고 위기를 구해준 분에게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열심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아모로의 스승은 람바랄입니다. 뭔가 잘 섞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가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사 람바랄에게서 아모로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람바랄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지온족 소속의 기사가 되고 훗날 이제 나이트 건담과 이제 적대하는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연입니다만 하여간 이 일반 소년 아모로는 일반 아모로는 그 람바랄에게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라면 이제 검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겠지만 정식 기사인 람바랄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계속 수련을 통해서 나도 이제 좀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아무로는 여행을 떠나서 자신의 힘을 세계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참고로 라크로아 월드에는 이제 연락선이 되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조종하는 함장이 이 브라이트 씨입니다. 브라이트 씨는 이 배의 함장이고요. 그래서 브라이트의 배를 타고 라크로아 왕국에 있는 도성 쪽으로 좀 변방에 살다가 도성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나오겠지만 라크로아에서 먼 데로 떠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브라이트의 배를 타고 참고로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지만 라크로아 성에 있는 그 미라이 하숙이라고 하는 그 미라이 하숙의 주인인 미라이는 요 브라이트의 부인이 맞습니다. 마드로스죠. 참고로 들고 있는 컵에는 UC라고 써 있습니다. UC, 유니버셜 센츄리라고 써 있고요. 이런 식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그래서 잘 몰라요 서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냥 이제 탄 배의 선장님 뭐 이 정도. 그래서 아무로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자 라크로아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죠. 이분은
라크로아의 이제 오래된 노 기사, 나이든 기사였던 파오로가 있습니다. 나이트 파오로. 나이트 파오로란 분이 누군지 알죠? 파오로 함장입니다. 예, 나이트 파오로가 우연히 이제 라크로아 근방에, 여기가 이제 라크로아 성 근처란 뜻이죠. 라크로아 근방에 나왔다가 숲에서 이제 전사 돔에게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아무로가 여행을 왔다가 이 녀석 하고 칼을 딱 빼들고 나와서 이 나이트 파오로를 구해줍니다. 아, 예. 별이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나이트 파오로를 구해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투하는 걸 보면 이제 기사인 나이트 파오로가 알겠죠. 저 친구 젊은 친구가 생각보다 실력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잘 싸워. 그리고 날 구해줬어. 이거 중요합니다. 날 구해줬어. 그래서 요걸 기회로 해서 나이트 파오로에 의해서 나이트로 임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맥입니다. 거의 무협지죠. 우연히 절벽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기인을 만나고 그래서 절대 비기를 익힌 뒤에 나오다가 우연히 길 가던 분을 구해줬는데 그분이 또 정부 고관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정부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로가 줄을 잘 탔어요. 예. 람바랄이 이제 나중에 가면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이 지크지온 편 전체로 따지면 게임에서도 그렇고 적 안에서는 꽤 상위 클래스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스급은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분한테 직접 사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고관을 구해주면서 이렇게 한 자리 나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민에서 나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로는 그게 있어요. 자신의 실력이 나이트가 되기에 기사가 되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검술 실력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계속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나이트 건담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크로아의 기사가 되어서 일단은 나이트 건담이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제 라크로아 주변에 이제 몬스터들, 지원족들을 이제 소탕해 가면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점점 높여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 방패에 있는 킬마크. 요게 킬마크라고 하기엔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여기 한 대충 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요게 요걸 좀 지울까요? 너무 안 보이니까. 네.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이제 아까는 이제 전사 고블린도 어려워하던 소년에서 이제 전사 자쿠 정도는 가볍게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나이트로 성장을 했던 거죠. 젊은 나이트로. 그래서 이제 노병 파오로는 은퇴를 합니다. 설정상.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이 오기 전에 이미 은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로한테 물려주고 은퇴하고 아무로는 이제 라크로아를 지키는 나이트로서 자신의 입장을 키워가고 있던 막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신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나이트 건담이 오니까 나이트 건담과 자신의 힘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죠. 그래서 나이트 건담하고 한번 붙기도 합니다. 한번 나이트 건담 나와 실력을 겨뤄보자. 결과는 깨집니다. 인간이 건담을 맨몸으로 어떻게 이겨요? 얘네가 도몬카슈나 무슨 마스터 아시아도 아니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서 뭐 농담이고 이거는 하여간 나이트 건담이 훨씬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싸워봤는데 지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새로 온 나이트 건담이 나이트 아무로의 밑에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짬밥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여기 나이트인데 근데 새로운 이 나이트랑 붙어봤는데 지니까 그러면 나이트 건담이 리더고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투 후에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멋지게 그렸지만 진 거지. 깨진 거지. 일종의 낙하산. 그러니까 물론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지만 약간의 낙하산이었는데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인데 또 다른 굴러 들어온 돌이 쳐낸 거지. 맞아요. 그런 상황으로 돼서 나이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좀 젊었는데 뭐 생각도 좀 젊고 뭐 경쟁심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트 건담과 이제 사탄 건담을 물리치는 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수행 여행도 떠나게 되는데 나이트 건담과 같이 다니면서 그가 이렇게 그 삼신기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수께끼 기사 샤아랑도 싸울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에 이제 겨우 이제 전사 자쿠 잡던 애가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전사 고블린에도 벌벌 떨던 애가 전사 자쿠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께끼 기사 샤 간부급이잖아요. 이제 간부급이랑 적어도 비길 수 있는 이기지 못합니다. 비길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훌륭한 자기 한 몫을 해내는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로가 원하는 한 몫을 해내는 사람이란 건 나이트 건담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이 너무 높아. 이상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스토리 편에서 전설의 거인 편과 알가스 기사단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을 떠나서 알가스 왕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오단테와 싸우게 되죠. 지오단테와 싸울 때쯤에 자 여러분 주목하실 거 뭐라 그랬죠? 방패의 별 개수 아까 한 줄이었는데 두 줄 되고 여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킬마크가 많이 늘었어요. 아까 이제 신국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명마다 하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똑같은 게 있다고 칠 때 다섯 11개 정도가 있으니까 110명의 몬스터를 썰어낸 사나이 대단한데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 수행을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에이스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요 이제 아무로가 된 거죠. 네, 이 단장 아무로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라크로아로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최종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나이트 아무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나이트 아무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에도 끊임없이 등장을 해서 더욱 성장한 모습, 더 훌륭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나이트 아무로가 나이트가 됐구나. 나이트가 됐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면 소년이 우연히 람바라를 만나서 수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나이트 파우로를 구하면서 이제 기사가 됐다가 그때는 아직 자기 실력이나 마음가짐이 좀 덜 돼 있었는데 나이트 건담을 만나면서 진정한 기사가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알가스 왕국에 가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알가스 기사단들이 그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마법사, 술사, 뉴건담 등이 이 기사단장 빠졌다고 지들끼리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아무로한테는 그 옛날 자기 모습 같았을 거예요. 나이트 건담에게 싸움을 걸었던 나의 모습. 자신의 강함만 믿고 막 그냥 자기 지잘난 맛에 살던 그 느낌이 생각이 나서 아마 훈계를 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성장을 했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이가 먹으면 성장한다는 게 특별히 내가 뭘 더 알고 지혜가 늘어난다기보다는 나보다 좀 더 어린 사람이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하는 걸 다시 보면서 내가 저랬겠구나. 저때 내가 저렇게 보였겠구나. 라는 이제 타산지석을 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로는 이제 그렇게 성장한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크지온 편 전체를 이렇게 쭉 뚫고 가는 아니면 이제 외전 시리즈를 좀 쭉 뚫고 가는 주인공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가 좀 늦었어요. 김석희님 안녕하시고요. 네, 소령님 어서 오시고요. 델타제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스트리아님도 어서 오세요. 델타제타님 질문은 이따 강의 끝나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나이트 아무로 얘기를 봤으니 다음으로는 뭐가 봐야겠어요? 아무로 하면 샤 봐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수께끼의 기사 샤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수께끼 기사 샤입니다. 여기 밑에 써있는 말도 적인가 아군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지온족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왕 사탄 건담의 부하 중 한 명이고 간부인데 이 친구가 하는 짓이 와서 막 싸워서 우리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적당히 그래 알았다 하고 빠져나간다든가 뭐 적당히 우리 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슬쩍 흘린다든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참 뭐야 분명 적인데 뭘 해.
그런 캐릭터입니다. 과연 샤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빛의 기사 편에 가면 이 친구가 갑자기 황금의 기사가 돼서 그 루포이의 별이죠. 예, 전설의 거인이 봉인되어 있는 수정구슬을 들고 와서 블랙 드래곤 그 다음에 지크지온하고 싸우죠. 아니 마왕 사탄 건담의 부하였다면 사실 지크지온의 부하인데 결국 그죠? 내가 이사장님 부하명 회장님 부하기도 하잖아요. 예, 부하인데 왜 얘는 갑자기 지크지온을 못 때려잡아서 이렇게 난리였을까? 라는 얘기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고요? 네, 풀어볼게요. 자 먼저 샤는 세일러 나이트 세일러의 오빠입니다. 진짜? 이건 다 아셨죠? 예, 여기 있는 우리가 라크로아 편에서 나이트 건담의 이제 동료였었던 나이트 세일러가 있습니다. 나이트 세일러의 오빠가 바로 이 샤였던 거죠. 실은 이 둘은 그 전설 속에 내려오는 용사의 무기인 삼신기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네, 불꽃의 검, 힘의 방패, 안개의 갑옷을 지키는 수호 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전에 왜 우리 이제 루포이의 별이란 예언자가 전설의 거인의 봉인구를 계속 대대손손 봉인해 왔던 것처럼 이 샤 일족도 옛날부터 이 용자의 삼신기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켜오던 수호 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런 전설 무기에 대한 걸 잘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물론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가면 이걸 찾을 수 있는지 위치를 안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쭉 지켜오던 그런 일족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크지온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용자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뭘 하냐? 저거를 먼저 찾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죠. 내가 먼저 갖겠다. 그래서 물론 지크지온이 나타나서 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삼신기 내놔라. 버텼죠. 얘는 프라이드가 있거든.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온 이건데 못해 라고 하다가 지크지온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귀가 없어요. 이게 수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형태로 모습이 바뀌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 저주를 누가 걸었다? 지크지온이 걸었다. 샤는 일단 여기 진 걸 떠나서 자기 프라이드의 상처가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후부터 이 자신의 귀랑 이런 자신의 이 고양이화된 모습, 이 눈빛도 원래 이렇지 않아요. 이게 고양이화된 증거들인데 이런 수인화. 참고로 왜 이 저주가 고양이화가 되냐? 지금 이 시점에 지크지온의 모체는 자크레로 고양이죠. 예, 지가 고양이니까 지가 고양이여서 고양이의 모습으로 되는 수인화 저주를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투구를 썼다. 투구를 쓰고 가면을 썼다. 라는 설정이에요. 네. 요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세일러는 고양이 귀가 없어요. 세일러는 고양이 귀가 없어요. 세일러도 세일러를 탈출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도망시키고 자기가 막다가 자기는 저주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샤는 다짐을 합니다. 지크지온 저거 죽었어. 넌 내가 잡는다. 딱 기다려. 너 내가 지금은 너보다 약하거든. 딱 기다려. 근데 너 보니까 너 삼신기 찾는 거 보니까 너도 삼신기 두려워하는구나. 좋아. 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 삼신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삼신기 모아서 내 손으로 널 잡아주겠어.가 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샤가 원래 원했던 것은 뭐 용사를 찾을 순 없잖아요. 용사를 찾아서 용사한테 기대서 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샤는. 그래? 맞았으면 갚아줘야지. 나는 수호 일족이야. 알아. 내가 용사 아닌 거 알아. 하지만 딱 기다려. 내가 삼신기 들고 간다. 너 거기 딱 기다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신기를 모으기 위한 정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모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지온족의 산하로 쓱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적의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간 캐릭터. 그게 바로 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공들하고 많이 적대를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저 나이트 건담이란 애가 용사인가봐 라고 조금씩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게 되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샤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던 삼신기 중에 하나인 네, 아예 들어가십시오. 네, 삼신기 중에 하나였던 안개의 갑옷. 그러니까 불꽃의 검은 찾으러 갔다가 아무로랑 붙어서 비겨가지고 못 갖고 왔고 힘의 방패는 먼저 나이트 건담들이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샤아는 안개의 갑옷을 먼저 찾습니다. 네, 나이트 건담보다 먼저 얻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왕 사탄 건담한테 가서 바칩니다. 아, 제가 삼신기를 찾아왔습니다. 너는 뭐냐? 저는 샤아라는 자인데 제가 평소 마왕님을 너무 흠모해서 마왕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안개의 갑옷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찾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바치고 제가 마왕님의 부하가 되고자 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아, 괜찮잖아. 아, 찾는 게 안개의 갑옷을 들고 왔는데 받아줘야지. 그래서 바로 간부로 승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로는 연줄로 샤아는 뇌물로 간부가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말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샤아가 마왕군의 간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개의 갑옷이 마왕 사탄 건담의 성에 있었고 나이트 건담이 맨 마지막으로 사탄성까지 가서야 이 안개의 갑옷을 손에 넣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주술사 라라슨을 만나게 됩니다. 샤아는 또 이제 자신의 헤어진 여동생도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막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팀으로 활동하게 이 사람이 이제 간부가 되고 그 밑으로 제 부하는 누굽니까? 얘 라라슨이라고 마법 잘 쓰는 애 있어. 얘를 비서로 쓰게. 이렇게 줬더니 둘이 이제 꽁냥꽁냥 한 거죠. 그런 관계였는데 나이트 건담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 그 상황에서 샤아는 자신만의 목적을 해서 움직였고 라라스는 점점 마왕 사탄 건담의 말보다는 샤아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 주변에서 다른 간부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쟤 뭐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자기는 나는 일로 갔다 하고 있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됩니까? 걸리지. 그래서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 샤아가 전투 중에 자신의 헤어졌던 여동생 나이트 세이라와 만나게 됩니다. 전투 중에 알게 되죠.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부터 오데사 패러디스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샤아가 여동생이 유니온족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유니온족에서 세이라가 뭐라고 있었냐면 세이라는 용사를 도와서 삼신기를 모아서 마왕을 해치우는 것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복수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정도를 걸었고 오빠는 사도를 걸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사이에 이렇게 세이러마스와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세이러마스가 내 여동생이 저렇게까지 믿고 있으면 쟤 진짜 용자인가? 나이트 건담이라니까 진짜 용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왕 사탄 건담이 자 나이트 건담을 해치우러 다 나가라 막 이런 거 하는데 무하게 갔을 때 애매한 거예요 얘가. 내가 가야 되나? 무하게가 아니구나. 이때는 마왕성에 왔을 때 애매한 거예요. 얘가 하는 거 같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안 그래도 이상한 거 걸려 있는데 뭐 하나 건덕지 걸리면 한번 시비 걸려고 다들 맘먹고 있는데 시비 걸린 거지. 그래서 이 나이트 지옹그가 샤아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라라슨이 막아주고 라라슨이 사망합니다. 따라란. 이 시리즈에선 아무로가 죽이지 않아요. 지옹그가 죽입니다. 지옹이 나이트 지옹이 라라슨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샤에게도 공격을 가해서 가면이 부서질 정도의 강한 공격 지용이 훨씬 셉니다. 공격을 당해서
샤는 이 시점에서 리타이어를 합니다. 예, 리타이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마왕성에서의 결전, 그러니까 첫 번째 지크지온 편에서 결전에서는 샤가 등장을 안 해요. 중간에 나오는데 등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점에서 지용한테 맞고 이미 리타이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안개의 갑옷까지 얻어서 삼신기를 얻은 나이트 건담이 사탄 건담을 물리치죠. 그걸 보고 자신의 역할은 자신은 이제 삼신기는 이미 끝났고 제가 용자인 거 맞고 인정해 줍니다. 쟤는 용자고 삼신기는 쟤한테 갔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지크지온을 해치우겠지. 저걸 도와주자가 아니라 샤는 샤입니다. 그래? 그러면 전설 속에 나왔던 다른 힘을 얻어서라도 내가 지크지온을 해치워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몸을 회복하고 이제 자신을 대신 죽었던 라라를 떠올리면서 여기도 나오죠. 라라 와다시오 미지비 이때구래. 라라 나를 이끌어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에마, 이 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샤의 에마의 말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한번 맞추시면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그 MS의 이름은 아니고요. 전함류의 이름입니다. 화이트 베이스는 아까 이제 페가서스 화이트 베이스 저기 아브로가 탔잖아요. 도련님, 에드워드. 재밌다.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구하단 아니고요. 구하단은 훨씬 나중에 타죠. 다이아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알폰소. 네, 정답은 파르멜입니다. 파르멜. 네, 처음에 샤아가 기동전사 건담에서 타고 다녔던 무사히급 전함의 이름이 이제 파르멜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에마 파르멜을 타고 또 다른 전설의 힘을 찾아서 사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파르멜이요. 타게 되고 거기에서 예언자 사라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여복이라고 해야 돼, 연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성분들과 연결이 돼요. 이미 이제 다 부서졌으니까 이제 고양이귀 상태죠. 아직 저주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언자 사라사를 그 공격하는 알자자, 우린 이제 누군지 알죠? 벌써 이제 알자자 공격해 올 때 나타나서 사라사를 구해주게 되고, 사라사가 이제 이 친구 가르마를 타진 않습니다. 가르마를 타나요? 네, 어쨌든 그 샤는 이제 사라사가 알려줘요. 또 다른 전설의 힘들을 알려줘서 황금의 갑옷을 손에 넣게 되고, 그 황금의 갑옷을 손에 넣어서 황금의 기사가 됩니다. 자신의 얼굴도 감추고 새로운 힘이기도 하죠. 나중에 아마 설명하게 되지만 이 황금의 갑옷도 그 스페리얼 드래곤의 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사라사가 루포이의 별은 뺏겼고 이 샤라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설에 자신이 예언을 해서 당신을 도와줄 힘이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해서 거기에 가서 샤아가 얻은 것이 바로 이 황금의 갑옷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금의 갑옷을 얻어서 황금의 기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나이트 건담들이 전설의 거인 편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고 이끌어도 주고 나중에 전설의 거인과 함께 싸워도 주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모든 전설의 거인이 끝나고 돌아온 루포이의 별까지 챙겨서 마지막 지크지온하고 싸울 때 드디어 무하계까지 들어가서 지크지온이 스페리올 드래곤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날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뭐랄까 그 전설의 거인의 힘을 사용해서 지크지온을 잠시 압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버퍼링 있나요? 잠깐, 저는 괜찮은데 버퍼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상한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다들 조금씩 있으시다고요? 제 쪽은 데이터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제 쪽에는 잘 뜨고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할게요. 좀 더 심해지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아, 조금 있었구나. 아, 예, 예. 아, 그래요? 아, 모두 버퍼링이 좀 있으셨구나.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 아,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음? 괜찮나요? 괜찮나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괜찮다고 볼게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샤는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샤가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샤는 지크지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삼신기를 모았고 적의 진영에 잠입을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좋아해줬던 라라를 잃었고 새롭게 예언자 사라사를 만나서 백식의 갑옷에, 그러니까 황금의 갑옷이죠. 백식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황금의 갑옷을 얻어서 황금의 기사의 힘과 네, 전설의 거인편의 전설의 거인의 힘 등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지코지온을 이기진 못하지만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 지크지온이 쓰러지면서 샤에게 걸렸던 저주는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크지온이 자크레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저주는 풀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샤아는 어느샌가 다시금 그 모습을 숨기고, 그러니까 여동생과 같이 잘 살자, 야 이제 다시 원래대로 우리 잘 살면 돼자가 아니라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샤아도요, 네, 아무로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시리즈에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 과연 이 복수심, 일단 복수를 해결했죠. 복수를 해결한 우리의 샤아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준비한 게 5챕터거든요. 그 중에 2챕터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와서 지금 시간이 이래요. 좀 더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 얘기 해보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3명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이트 건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나이트 건담의 정체 뭐 다 알지만 한번 정리하는 심정으로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 구구다스라고 칸다스 데이터 많이 올리시는 일본 분 계신데 그분이 올려주신 그 뭐지? 전화카드입니다. 전화카드인데 요 그림 자체는 찾아보니 그 일본 뉴타입 1990년 4월 표지입니다. 1990년 4월이면 한창 지크지온 편이 진행되던 중이고 당시에 막 나온 나이트 건담을 리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해서 그린 표지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리얼로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이때는 굉장히 신기한 거였다고 하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FSS입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저 문양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냥 저걸 가지고 할 얘기는 없어요. 저 한 컷이 답니다. 그냥 커버에서 더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은 사진이고요. 자, 일단 나이트 건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건담이라고 하는 것은 요코이 화백이 원조 SD 건담이라는 이제 만화에서 무사 마크 3란 이름으로 그렸던 캐릭터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트 건담이란 이름이 아니었어요. 무사 마크 3라는 이름으로 무사 7인 중에 들어가지 못한 8번째 무사라는 게 있다 라는 정도의 설정으로 만든 거예요. 무사 마크 3. 근데 다만 이 친구는 사무라이인데, 그러니까 설정상 사무라이인 거죠. 사무라이인데도 서양식 갑옷을 입은 캐릭터가 였다고 해요. 근데 요맘때 전에도 이건 이미 다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맘때 이 SD 건담 월드를 더 확장해 보자 라고 하다가 당시에 페미컴을 통해서 붐이었던 드래곤 퀘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그러면 SD 건담 퀘스트라는 이름 어떤 RPG적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려놨던 마침 인기도 있었던 이 캐릭터가 있는 거야. 이 캐릭터가. 아하, 그래? 그럼 제일 주인공으로 써!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름이 나이트 건담으로 바뀌게 되고 그 과정이 스토리에 반영이 돼서 무사 마크 3가 스타도 아카 월드에 오면서 나이트 건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됐던 거죠. 참고로 그 때문에 생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름이 마크 3냐 그러면 마크 3 자체는 실제로 애니메이션상엔 등장하지 않죠. 원작에 등장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ZMSV, 그러니까 모빌 슈츠 베리에이션 상에 존재하는, 즉 마크 2 이후에 제타 건담을 개발하기 이전에 무버블 프레임 등등을 실험하던 실험용 개발 기체라는 설정으로 있는 이 중간 과정, 마크 2와 제타 중간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무사 마크 3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비비전사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바로 이 켄타우로스 형태죠. 켄타우로스 형태. 이게 왜 있냐? 원래 제타 건담, 무사 제타 건담이 자신의 에마 오라시온과 합체하는 오라시온 켄타우로스 스페셜이란 형태가 있습니다. 오라시온 켄타우로스 스페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크 2와 제타의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마크 2에서 제타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제타 건담의 특징은 오라시온 켄타우로스 스페셜이지. 그러니까 마크 3도 켄타우로스 형태가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 원래 무사 마크 3는 우리가 아는 요 기사 건담의 모습이죠. 기사 건담의 모습인데 이걸 하고나 이게 이제 기사 건담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원래 무사 마크 3일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라고 해서 새롭게 그려진 일러스트가 이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일러스트가 아래보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일러스트 자체는 이게 밑에 게 더 최신이지만 디자인된 순서로는 아래가 먼저고 위에가 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켄타우로스 형태, 뒷발이 있죠? 뒷발을 달 수 있고, 여기 나이트 건담에도 켄타우로스 형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구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근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 뭐 특별히 앞에는 그냥 건담인데 뒤에 다리가 저런 거 보면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아마 제타 건담 하면 이제 그 뭐지 성능이 뛰어나다는데, 성능 중에 뭐가 뛰어나냐 그러면 기동력이 뛰어나죠. 빨리 달리고 뭐 이렇게 웨이브 라이더로 변해서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국시대에 말로 표현을 했고 말과가 하나가 되는 뭐 이런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기 밤한개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의 가속 뭐 이런 설정이 붙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마크 3도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실제 나이트 건담은 한 번도 말을 탄 적이 없어요. 기사잖아요. 기사라는 건 말을 탄 전사인데 사실은 의미가 이 나이트 건담은 실제로 말을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이 되죠. 그런 캐릭터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간 기능이다. 그래서 저도 예전엔 이게 그냥 비비전사나 원조 SD 건담에서 재미를 위해 넣어놓은 기믹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식 설정이 맞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리기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요런 건데, 그래서 이제 마크 3도 만들어졌겠다. 뭐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이런 스토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스페리올 드래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게 아니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스페리올 드래곤이 이 세계의, 그러니까 이 세계 신이에요. 이 사람은 신인데, 신? 그죠? God. GOD인데, 이 친구가 이 세계를 구할 새로운 용자가 필요한 거야. 세계가 이 지크지온이란 애가 이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니까 용사가 좀 필요한데 쓸만한 애가 누가 있지? 근데 이 땅이 없어. 이 땅에 좀 마뜩치가 않아. 근데 옆 동네를 슬쩍 봤더니 쟤 괜찮은데 한 애가 마크 3였던 거죠. 그래서 무사 마크 3를 스타드 아카 월드로 스페리올 드래곤이 소환합니다. 소환. 여러분 요새 뭐 이세계물 많이 보시죠? 네, 그런 소환 하는데 이거를 지크존이 눈치를 채요. 왜? 이때는 아직 신으로서의 스페리올 드래곤의 힘이 제대로 각성한 게 아니어서 힘이 약합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신인데, 사실 생각해봐요. 신인데 네가 가서 지크지온 같은 거, 야 너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네가 요새 여기서 좀 행패 부리는 양아치야? 내가 신인데 너 엄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도시의 그 마동석 형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야 괜찮아 탁 쳤더니 야야 쓰다듬은 거야 막 이래야 되는데 신이 힘이 없어 지금. 그래서 나 대신 이라레를 데려온다 이런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크존이 이걸 눈치를 채요. 그래서 소환되어 오고 있던 마크 3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져요.
이 스페리올 드래곤이 본인이 둘로 가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드래곤볼에서 신하고 피콜로가 나의 나쁜 마음을 띄어서 피콜로로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쓱 뗍니다. 쓱 뗍니다. 참고로 마크3가 왜 마음에 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방개님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실력이 뛰어나요. 예, 설정상 무사 건담에 필적하는 실력을 갖고 있다 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실력입니다. 일단은 좀 뭐 힘이 되고 이래야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거죠. 은의 방패와 은랑의 검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내놨던 진정한 용자만이 뽑을 수 있다는 검과 방패도 슬쩍 갖다 놨고 했는데 참고로 마크3가 그걸 훔쳐 나오죠. 이거는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전국전 못다한 이야기 편 앞에 했던 강좌로 돌아가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그건 모르고 일단 저 갖고 있으니까 넌 괜찮아요. 뭐 이런 용자를 상징하는 물건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오케이 이러고 데려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분리되는 과정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하고 힘을 추구하는 악한 마음은 사탄 건담으로 그리고 정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추구하는 일단은 전국전에 무사 군단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애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야, 요거 구분해야 돼요. 얘가 사악한 애는 아니에요. 분명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려고 하고 정의감도 있는 애인데 정의감도 강해. 정의감이 강한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이야.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약간 마블 이런 걸로 뭐 퍼니셔 같은 그런 느낌.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뭐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셔도 이게 악당인지 영웅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악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마음과 이런 건 남아서 나이트 건담이 되고 점점 파워업을 하죠. 그래서 버셜 라이트 건담이랑 네오 블랙 드래곤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신에게 정말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 스페리올 드래곤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크지온 편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능력자였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짧게 한 이유가 지난번 8인의 무사편에서 이미 요 앞부분 얘기는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래 나이트는 그렇다 쳐. 사탄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 거지?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탄 건담은 분명히 이렇게 나이트 건담 엉뚱한 데 선을 그었네. 나이트 건담이 분명 불꽃의 검으로 푹 찔러서 나이트 건담이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네오 블랙 드래곤으로 부활을 하죠.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이트 건담은 이때 불꽃의 검이 찔린 상태에서 이 불꽃의 검과 블랙 드래곤은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놨어요. 이렇게 촥 하고 칼을 꽂은 거예요. 칼 꽂고 손 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꽃의 검과 블랙 드래곤은 용암 속으로 떨어져 죽었는데 네, 여기서 시작입니다. 불꽃의 검은 용자를 선택하는 검이죠. 이해되십니까? 용자를 선택하는 검이죠. 근데 마왕 사탄 건담 우린 이제 정체를 알지만 얘 누굽니까? 용자예요. 얘도 용자예요. 지금 마왕을 하고 있지만 얘도 용자인 거야. 그러니까 불꽃의 검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탄 건담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 불꽃의 검의 힘을 머금고 뭐 사탄 죽은 건 맞아요. 죽은 사탄의 육체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요 드래곤 베이비입니다.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요거 이제 SDX 사탄 건담 사면 안에 피규어도 들어있어요. 드래곤 베이비라고 조그만 애 있습니다. 귀엽죠? 얘는 사탄 건담이랑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동일 인물은 아니고 사탄의 육체는 죽었어요. 용의 육체는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그 육체에 불꽃의 검이 꽂히면서 불꽃의 검은 용자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육체를 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창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드래곤 베이비죠. 얘는 사탄 건담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탄 건담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불꽃의 검을 챙겨서 사탄 건담 부활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전설의 거인편 하고 있는 사이에 얘는 자기 아빠 살릴 방법, 아빠라기보다 이제 본인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러분 그거예요. 피콜로 대마왕이 죽었는데 그 안에서 마주니어가 태어났죠. 우리가 아는 피콜로 씨가. 그 피콜로가 다시 그 자기 아빠인 피콜로 대마왕을 되살리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복잡하다. 근데 드래곤볼이 참 설명하기 좋네요. 드래곤볼 패러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설명하기는 좋네요. 한편 사탄 건담은 죽었죠. 지금 드래곤 베이비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죽었는데 정신체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한테 빙의를 하느냐? 그때 전투 중에 블랙 드래곤한테 맞아갖고 전사 건캐논이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요. 이건 애니메이션에서도 정확히 묘사되어 있고 카다스 등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절한 건캐논에게 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뿔의 모양이 사탄 건담 같은 뿔이 됐고 여기에 고양이 수염 같은 게 좀 나죠. 그래서 기사 분명 전사 건캐논인데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전설의 거인편에 말씀드렸죠.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블랙 드래곤의 지팡이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설의 거인편 때 헛짓거리였지만 바로 이 블랙 드래곤의 지팡이도 구하러 가죠. 그러니까 같이 용암 속에 떨어졌는데 용암을 따라 쭉 흘러간 거예요. 용암에 녹지 않는 엄청난 재질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화산에서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사탄 건담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새롭게 태어난 베이비 드래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정신체는 건캐논에게 빙의가 돼서 나이트 건담 밑에서 속이고 있고 요런, 그러니까 말하면 투 트랙을 돌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위한 투 트랙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드래곤 베이비죠. 드래곤 베이비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고 드래곤 베이비가 저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블랙 드래곤의 지팡이를 전사 건캐논한테서 넘겨받게 되고 불꽃의 검도 갖고 있고 자신의 몸이 있죠. 그래서 그때쯤에 바로 이 블랙 드래곤에게 빙의되어 있었던 이 사탄 건캐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잠깐 멈출래? 이 사탄 건캐논과 함께 이 정신체가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건캐논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사탄의 정신체, 다음에 드래곤 베이비의 육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서 묶어주는 주술의 힘인 이 블랙 드래곤의 지팡이, 이 세 개가 모여서 부활하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불꽃의 검의 힘을 먹었죠. 불꽃의 검도 포함된 겁니다. 불꽃의 검의 힘을 흡수해서 강화된 네오 블랙 드래곤이다가 됩니다. 참고로 드래곤 베이비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탄 건담의 몸으로 흡수되고 어떤 의미로 죽습니다. 그걸 죽는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슈퍼로봇 대전 BX에서도 잘 반영을 했죠. 드래곤 베이비가 쭉 주인공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그 사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사라지지만 괜찮아 뭐 이러면서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 씬까지 슈퍼로봇 대전에서도 꽤 잘 재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베이비 사탄의 육체와 사탄 건담의 정신, 블랙 드래곤의 지팡이, 불꽃의 검,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돼서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부활한 사탄 건담을 보면서 나이트 건담이 둘 사이가 실은 하나라는 걸 다시 기억해내고 그들이 하나가 되면서 신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나이트 스페리얼 드래곤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지크지온편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제 1시간 동안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이트 건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 중에서는 가장 접하기 쉬운 건, 카다스는 돈 주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죠. 비싸고 뭐 신장판 만화책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나마 나은 것이 이제 비비전사를 중심으로 한 코믹월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믹월드 속 나이트 건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비전사에 등장하는 나이트 건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나이트 건담과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맨 첫 번째 등장은 비비전사로 나왔던 나이트 건담에 들어있는데 내용 간단하게만 볼게요. 나이트 건담과 나이트 구프가 대결을 합니다. 나이트 구프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피해서 없어요. 왜? 난 켄타우로스 형태가 돼서 무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구나. 둘이 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트 건담이 창에서 총을 쭉 발사합니다. 뭐야 그랬더니 비비 오리지널 기믹이다 라면서 사실은 비비전사의 내용을 하나에 설명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냉정하고 그러니까 니힐해요. 니힐하고 좀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래 캐릭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팡 쏘죠. 너 뭐야 그랬더니 원래 비비전사 오리지널 기믹으로 생겼다. 그러더니 다음에는 공격을 했더니 피해요. 켄타우로스 형태도 될 수 있지. 그랬더니 자 이제 전기를 쏘겠어. 전자팔 쐈더니 갑자기 안개의 갑옷을 입더니 자 이 갑옷을 입으면 하늘을 날 수 있지 하더니 날았으니 간다 하고 가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가버려요. 싸우지 않고 가버려요. 그냥 나이트 건담이 지자랑하다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사탄 건담 편에 사탄 건담이 들어있는 코미월드에 등장하는데 이제 구프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사탄 건담도 혼납니다. 그러더니 사탄 건담 너 인마 똑바로 했어야지. 너 진 거지? 네 졌는데요. 이 자식 옛날 있죠. 옛날 악역들 이렇게 탁 하면 바닥이 열리면서 떨어지는 그거. 그래서 구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멋있게 너 이 자식 이제 내가 잡아주겠어 했더니 갑자기 기사 건담이 어디선가 들어와서 안녕이라고 합니다. 언제 왔니? 그랬더니 문이 열려있던데 에이 내가 한 방에 끝내줌 하면서 한 방에 블랙 드래곤 형태로 변신을 하는데 아까 사탄이 했던 것처럼 줄을 당겨서 사탄을 함정에 집어넣고 다시 날아서 여기 보면 날아가죠? 네, 날아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르죠 캐릭터. 정의감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뭐 보노보노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있는 작품이야. 이 캐릭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코믹월드판 나이트 건담은 생긴 건 똑같지만 내용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트 사자비 편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구프도 졌고 사탄도 졌으니까 나이트 사자비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래서 가서 이때 나이트 사자비의 특징은 요 이제 새랑 그 이 호크랑 합체할 수 있는 요 기믹이 특징이었는데 이제 호크랑 합체를 해서 수호수 합체 하이퍼 나이트 사자비 이러고 나왔더니 이 나이트 건담이 먹이를 던지는 바람에 새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이를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사자비를 가볍게 해치우는 이야기가 사자비 편이 됩니다. 뭔가 다르죠 느낌이.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은 그 대형 모델로 나왔던 디럭스 버셜 라이트 건담에 속해 있는 코믹월드입니다. 얘는 제품이 커요. 보통 비비전사 용어라면 제품이 크게 나왔던 녀석인데 사탄 건담이 다시 한번 전투를 하러 옵니다. 다시 한번 전투를 해서 몇 날 며칠에 만납시다. 하이 알겠다. 그래서 결투를 시작하기로 하고 먼 데서 자기는 진정한 모습으로 블랙 드래곤이 됐다. 다음에 나는 안개의 갑옷을 입었다. 이러고 막 싸우는데 후후 난 네오 블랙 드래곤이 되었지. 그러니까 좋아 난 버셜 라이트가 되었어.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데 서로 멀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얘 이만했던 거지. 막 달려오다가 덩치가 다르죠. 예, 덩치가 여기가 사탄 건담이고 이게 나이트 건담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달라서 그냥 밟히고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식의 개그예요. 개그로 그려지고 있어서 그렇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에 잠깐 나왔던 여기 이제 검사 제타도 있는데 검사 제타 편에서는 뭐냐면 사탄 건담이 나이트 건담한테 하도 당했으니까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건담처럼 생긴 녀석이 나타나서 너 나랑 싸워보자 그랬더니 했는데 이 만화 속의 검사 제타는 원작과 또 다르게 말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더니 타고 있던 아가마죠? 아가마가 발로 버버버벅 쳐서 지고 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가마한테 떨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셜라이트에서 다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탄 건담이 너 나랑 제대로 싸우자 라고 다시 한번 결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버셜라이트 건담과 네오블랙, 이 버셜라이트는 원래 사이즈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크지 않죠? 싸우게 되는데 그 순간 쾅 부딪히면서 화산 속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더니 거기는 그냥 온천이었다.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전투하다가 온천 욕하고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캐릭터 성격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 대사 하나하나 읽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어떤 니힐한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고가의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이게 이때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9판 이제 비비전사에서 끝났는데 레전드 비비가 나올 때 이 설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전드 비비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웃겨라. 네, 요게 레전드 비비 첫 번째죠. 나이트 건담 편에 들어있는 건데 이 사탄이 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나이트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나이트가 뭘 하고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죠.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맘때쯤 요거 그리시는 이마이시 화백이 손으로 그리던 걸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걸로 넘어갔던 시기세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니? 이랬더니 파서콘을 하고 있어. 그러더니 다시 한번 싸우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엄청 빠르지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컴퓨터가 되면서 좋아진 것 카피 술법.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안 그려도 되고 하나 그려서 막 카피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수많은 연출들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뀌어서 가능한 거야 라는 걸 굉장히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사탄 건담을 해치우는 이야기가 코믹월드 1편입니다. 아마 이 앞에 과정을 모르고 그냥 레전드 비비만 구입해서 이걸 보셨으면 뭐야 이 내용은? 이라고 생각, 물론 뭐 일본어를 못 읽으면 또 모르시긴 하겠지만 라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건 이제 프라모 나이트 건담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코믹 월드인데 SD 건담 외전의 내용을 다이제스트로 보여줍니다. SD 건담 외전 나이트가 나타났고 스타도 아까 이때 HP가 500 그래서 HP가 130인 몬스터들을 해치우면서 나이트가 되고 석판을 모으고 아짬을 구했더니 얘가 이제 엘프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되고 엘프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힘의 방패를 알려줘서 힘의 방패 150을 더해서 HP가 650으로 늘은 다음에 그 뒤에 동료들을 모아서 나이트 건담 500 힘의 방패 150 전사공 캐논 300 승려 건탱크 HP 400 총합 HP 1350으로 HP 1200이던 사탄을 이겼더니 사탄이 HP 9999의 블랙 드래곤으로 부활하더라. 그런데 나이트 건담 500 힘의 방패 150 안개의 갑옷 150 불꽃의 검 200 해서 도합 1000에다가 얘네들은 힘이 곱하기 10배가 되죠. 그래서 HP 만이 돼서 9999이 사탄 건담을 이겼다. 전에 제가 카드다스 기믹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카드다스 기믹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내용인데 그게 뭐였냐? 실제 나이트 건담이 정말 게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서 사탄이 야 게임에서만 싸우지 말고 나랑 진짜로 싸우자고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게 연계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버셜 라이트 건담하고 스페리올 드래곤 편 등등에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나이트 건담이 이제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제 드디어 다음에 버셜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도 수련을 거듭해서 네오 블랙 드래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투 신청서를 내죠. 근데 갔더니 너 이제 나랑 싸우자 한대.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진정한 적은 이 지크지온인데 자 여기 있다고. 자 그러니 이제부터 우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더니 갑자기 스페리올 드래곤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 레전드 11편에 나오면서 다음 편에 스페리올 드래곤이 나온다는 걸 광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리올 드래곤 편에서 이제 지크지온하고 싸우는 스페리올 드래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이트 샤아가 여기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 샤아가 루포이의 별로 방해를 해주고 HP 이걸로 방해해서 HP 13,000이 깎였기 때문에 스페리올 드래곤에 의해서 지크지온을 해치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세 개의 별이 날아갔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다시 이들이 분리가 돼서 나이트 건담 하나, 사탄 건담에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런 코믹 월드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비비전사 안에서의 나름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오는 굉장히 독특한 개그 캐릭터로서의 나이트도 있었다. 사탄도 개그 캐릭터입니다만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웹 공개 한정판 그 이제 자식이 되는 훗날 얘기한 자식이 되는 이제 마크 3 대장군이 나올 때 웹 연재를 했었어요. 무사 간담 마크 3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 404번 비비전 사실상 마지막 번호의 404번이 나올 때 웹에서 공개했던 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무사 마크 3가 이제 번개를 맞고 이 세계로 가서 공주를 만나고 마왕을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내용이 이건 좀 크게 보여드리고 싶다. 크게 보여드릴 수 있나? 이거 읽어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 세계에 전생했더니 용자가 되었다. 요새 나오는 이 세계 라노벨이죠. 내가 이 세계에 전생했더니 용자가 되었다. 참고로 요거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사구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마크 3의 베리에이션 중에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지? 마크 3 베리에이션 중에 여기서 제가 지금 차라리 빨리 찾을게요. 그 아마 무슨 레인데 이게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되게 답답하다. 이글레이. 예, 마크 3 이글레이. 이거 이글레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구레인데 그래서 마크 3 이글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글레이는 설정상 이 나이트 건담 마크 3의 후손쯤 됩니다. 설정상 그렇게 되는 예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이제 후손이죠. 여러분이 아는 마크 3.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위대한 선조의 전설 그리고 남겨진 전설의 부구. 봐라 우리 일족의 힘 천하에 알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 한 번 더 읽자 라면서 다시 한번 책을 읽는 요런.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결국 개그 캐릭터죠. 이 세계관에서는 요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무사가 전생해서 이 세계에 갔더니 거긴 나이트의 세계였고 공주를 만나고 마왕을 해치우고 신이 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을님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나이트 아무로 이야기, 그다음에 나이트 샤 이야기, 그다음에 나이트 건담에 대한 거 한번 정리했고 사탄이 부활한 과정 한번 정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코믹월드에 등장하는 조금은 다른 나이트 건담 이야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